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커피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커피 품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라비카종, 로부스타종, 리베리카종. 그 중에 리베리카종은 거의 단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라비카종입니다. 아라비카종은 원산지가 에티오피아고요. 세계 총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카종은 70여 종의 변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카종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아라비카종은 연평균 기온 15에서 24도 사이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하고요. 연강수량은 1500에서 1600mm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는 900에서 2000m의 고지대에서 잘 자라고요. 그리고 토양 조건을 보면 화산재 토양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평균 생산량은 1헥타르당 1500에서 3000kg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부스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산량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두의 모양은 평평한 타원형이고 길이가 길고 진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맛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고 향이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카페인 함량은 약 1.5%로 로부스타보다 카페인 함량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아라비카의 변종, 우리가 변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카의 원종에 가깝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아라비카의 특성을 띠고 있는 원두들을 모두 아라비카 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가장 먼저 티피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품종들의 모태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아라비카 원종에 가장 가깝고요. 예멘에서 6세기 초에 아시아로 유입되면서 1720년 카리브해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로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향과 신맛을 가지고 있으나 이 아라비카 종들은 대부분 질병이나 해충에 취약해서 그늘 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로부스타에 비해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티피카는 콜롬비아, 그리고 중미, 그리고 카리브해,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하와이 등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품질 좋은 티피카 종으로는 블루마운틴과 하와이안 코나가 있죠. 자, 두 번째 종류를 보면 버번입니다. 이 버번은 마다가스카르 근처에 버번이라는 섬에서 1718년도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품종의 이름들을 보면은 지명을 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중남미 대륙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품질은 티피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한 향과 감칠맛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콩은 상대적으로 작고 둥글고 단단한 편이고요. 센터컷이 S자형입니다. 그리고 버번은 티피카에 비해서 가지가 많고 잎도 더 넓고 잎의 가장자리는 파도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버번 역시 그 아라비카 종과 마찬가지로 고지대에서 조건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량은 티피카보다 20에서 30% 많지만 다른 품종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콜롬비아, 중미, 서부 아프리카, 브라질, 케냐, 탄자니아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카종 중에서 이 버본과 티피카 이 종이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품종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카의 2대 품종 하면 버본과 티피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큼한 맛과 그 와인 맛, 그리고 달콤한 뒷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카투라입니다. 이 카투라는 1937년 브라질에서 발견된 버번의 돌연변이 종입니다. 질병에 강하고 지금 아라비카 종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매우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카투라는 질병에 강하고 좋아서 이 질병에 강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중미 커피 생산국의 주요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두는 버번과 닮았지만 한쪽 끝이 조금 튀어나와서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자,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콩의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신맛과 약간의 떫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과 열매의 특성은 버번과 비슷하고 나무 키가 작으며 마디 사이가 매우 짧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브라질보다는 이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도노보입니다. 이 버번과 티피카종의 자연 교배종이고 환경 적응력이 좋고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신맛과 쓴맛의 밸런스가 좋아 이 품종이 처음 등장했을 때 장래성을 기대하며 문도노보가 신세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1931년 브라질의 상파울로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요. 1950년경부터 브라질 전역에서 재배되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카투아이와 함께 브라질의 주력 품종이라고 합니다. 콩의 크기가 다양한 편이고 신맛과 쓴맛의 밸런스가 좋아서 맛이 재래종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문도노보도 역시 환경 적응력이 좋고 생산량은 버번종보다 30% 이상 많지만 성숙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투아이입니다. 이 카투아이는 문도노보와 카투라의 교배종으로 브라질에서 1949년에 인공 개발된 종입니다. 그래서 중미의 주 생산 품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재배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품종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 앞서 배운 문도노보보다는 맛이 단조롭고 감칠맛이 약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키가 좀 나무가 작은 편인데 이 카투라보다는 크다고 하고요. 가지는 줄기에서 45도 각도로 성장하고 잎의 모양은 둥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카투아이는 강풍에 강하고 강한 비바람에도 체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생산성은 높지만 생산 기간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10년 정도 짧은 것이 단점이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체리가 노란색 열매를 띠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카투아이 아마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붉은색 열매를 카투아이 버벨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붉은색을 모두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켄트인데요. 이 켄트는 인도의 마이소르 지역 켄트 농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피카의 변종으로 인도 고유의 품종이라고 합니다. 붉은색 이 켄트는 저기 오른쪽 지도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이 마이소르 지역입니다. 이 켄트는 생산성이 높고 그리고 병충해, 특히 커피잎 녹병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티모르입니다. 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교배했다고 하고요. 1978년 동티모르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 이름이 티모르인데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팀팀 그리고 추리악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튼튼해서 가뭄에는 강하지만 생산성이 낮고 변동이 심하고 커피의 품질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잎 녹병에 강하고 콩 크기가 큰 것이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카티모르입니다. 티모르와 카투라의 교배종이고요. 1959년 포르투갈에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교배종으로 개량된 종입니다. 역시 녹병에 강하고 조기 수확이 가능하며 높은 고도보다 중간 지역의 고도에서 많은 수확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콩 크기가 좀 큰 편이고요. 성장성과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으로 나무의 높이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수확이 편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마라고지페입니다. 이 티피카의 돌연변이 종이고요. 1870년 브라질 마라고지페 도시의 한 농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외견적 우수성으로 귀하게 여겨지기도 한답니다. 카페인 함량이 0.6%로 아주 낮은 편이고요. 나무 마디가 길고 잎과 체리와 콩의 크기가 큰 품종으로 나무의 키가 크고 그래서 나무의 키가 크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피 체리는 손으로 수확하는 방법이 있고 기계로 수확하는 방법이 있는데 키가 높으면 이 수확할 수 있는 인건비가 매우 많이 든다고 볼 수 있고요. 커피 나무가 크지 않도록 잘라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 나무의 키가 큰 것은 생산성이 낮다라고 대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고지페는 신맛과 향기가 강하다고 하고요. 이 품종은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지에서도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블루마운틴입니다. 블루마운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티피카의 일종이고요. 커피 베리병에 강하고 녹병에는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 고지대에서 잘 자라고요. 1730년부터 자메이카에서 경작되기 시작해서 자메이카와 하와이에서 재배되고요. 생산성은 보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좋은 품질과 뛰어난 향으로 유명하긴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메이카의 대표 품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부스타 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까지 아라비카 종의 대표 품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아라비카에 해당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 품종에 대해서는 그 특징과 명칭들은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로부스타종은 우리가 원래는 카네포라 종이 원 이름이에요. 근데 카네포라 종의 변종이 바로 로부스타 종인데 이 카네포라 종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다행이죠.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시잖아요. 아라비카 종은 70여 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카네포라 종은 로부스타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품종의 이름을 따서 로부스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부스타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콩고고요. 세계 총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기온은 20에서 30도, 그리고 연 강수량은 2000에서 3000m, 그리고 해발 고도는 800m 이하의 저지대에서 잘 자란다고 하고요. 토양은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두의 모양은 둥글둥글하며 짧은 타원형이다 그랬죠. 맛은 거칠고 쓴맛이 강하고 향이 밋밋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함량은 3% 이내라고 하는데 아라비카 종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부스타의 특성을 방금 살펴봤는데 이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 그리고 이 커피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을 우리가 커피 벨트 혹은 커피 존이라고 하는데요. 위치는 적도에서 북위 25도 그리고 남위 25도 사이를 우리가 커피 벨트, 커피 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아라비카 종이 많이 나오는 나라들을 표시한 거고요.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로부스타 종이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은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모두 재배하고 있는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럼 오늘 문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배운 커피 품종 이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품종을 한 가지만 찾아서 원산지와 맛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 영상이 끝나고 나면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서치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